본 콘텐츠는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되었으며 의정부 영상미디어센터가 함께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FM 유엔미에서 온 동네 꽃동네를 진행하는 이흥우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동네 소풍길 주변에 계절 따라 예쁘게 피어나는 꽃들을 만나서 그 꽃에 관련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 꽃에 관련된 시 한 편도 들어보는 감성 프로그램인 시간입니다. 온 동네 꽃동네, 오늘은 어디서 어떤 꽃을 만나고 왔을까요? 여러분은 의정부 소풍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녹음이 짙어지는 이 여름날에 멀리 가지 않으셔도 가까운 곳에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자연 친화적인 숲길인 소풍길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가벼운 등반길인 의정부 소풍길은 의정부 대표시인 천상병의 작품 귀천에서 아름다운 이 세상을 소풍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는데요. 어릴 적 소풍 가는 마음으로 의정부의 곳곳을 즐기고 느끼다라는 의미랍니다. 소풍길은 명상의 길, 하늘전망대길, 불로장생길, 산림욕길, 부용길, 장제울길 등 6개 대구간 코스와 3개의 소구간 코스로 맑은 물길, 행복길, 쌍둥이길이 펼쳐져 있답니다. 의정부 시내 가까운 곳에 이런 아름다운 숲길이 있다는 것이 정말 자랑스럽네요. 그래서 오늘은 소풍길 중 산림욕길에서 만난 의정부의 아름다운 자연문학인 귀락마을도 함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소풍길 중 4코스인 산림욕길을 걷다 보면 만날 수 있는 귀락마을은 포천과 의정부의 경계를 이루는 축성령 고개 오른편에 위치하고 있지요. 약 600년 전에 형성된 마을이라고 하네요. 평안도 지방 사람들이 한양을 오가는 길목으로 한두 집씩 모여 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마을이고요. 평안도지사가 낙형하여 이곳에 돌아와 여생을 즐겁게 지냈다는 뜻으로 돌아올 귀, 즐거울 낙, 귀락마을이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저는 이 소풍길에서 만난 귀락마을에 지금 한창 피어있는 아름다운 우리나라 꽃을 소개하려 합니다. 7월부터 10월 초까지 끝없이 피고 지고 하기를 100일 이상 피는 꽃. 그래서 다함이 없는 꽃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 이야기입니다. 각 나라마다 나라꽃을 지정하고 있죠. 영국은 장미, 중국은 매화, 일본은 벚꽃, 미국은 산사나무꽃이 국화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우리나라 꽃 무궁화는 100일 이상 피고 지고 하면서 아름다움을 뽐내주기도 하는데요. 해마다 봄이면 벚꽃 축제로 너도 나도 벚꽃놀이를 가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꽃 무궁화 축제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무궁화 축제는 민간단체의 주도로 제정된 무궁화의 날을 전후로 해서 열리고 있답니다. 여기서 잠깐 청취자 여러분께 재미있는 퀴즈 하나 내볼까요? 우리나라 무궁화의 날이 있다는데 언제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무궁화 글자의 의미와 비슷한 무한대교를 닮은 숫자에 힌트가 있답니다. 함께 생각해 보시면서 정답은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무궁화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볼까요?
섬세한 아름다움과 끈기, 그리고 헝클어진 역사 속의 꽃 무궁화 이야기. 무궁화를 그대로 풀었으면 다함이 없는 꽃인데 어떻게 무궁화를 이렇게 잘 표현했을까요? 무궁화 꽃은 한 송이에 피어서 100일을 쭉 피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한 송이가 아침에 피어나면 낮 동안 아름답게 피어 있다가 저녁이나 다음날 아침 꽃이 통째로 툭 떨어진답니다. 다음날은 또 다른 꽃이 피고 지고, 그래서 여름부터 가을까지 한 나무에서 수없이 많은 꽃이 피고 지기에 무궁화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옛 문헌에는 훈화초, 근화, 목근 등 여러 이름으로 등장하고, 무궁화라는 한자식 명칭은 고려 고종 때 학자 이규보가 지은 동국 이상국집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하네요. 무궁화가 우리나라 꽃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구한말 개화기, 갑오경쟁 이후 신문화가 밀려오면서 민족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나라꽃의 필요성을 깨달은 남궁옥과 윤치호 같은 선각자들에 의해서 무궁화가 등장했고요. 그 후 1910년 국권 상실과 함께 시작된 36년간의 일제강점기에 무궁화는 민족 정신의 상징이 되었답니다. 일제는 무궁화를 보는 대로 뽑아 없애고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무궁화를 볼품없는 지저분한 꽃으로 비하하는가 하면 눈에 핀 꽃이라 하여 보기만 해도 눈에 핏발이 선다며 어린 학생들에게 거짓 선전을 일삼아 왔다고 해요. 무궁화를 캐온 학생들에게 상을 주고 태어난 자리에 일본의 국화인 벚나무를 심게 하고, 그러나 이러한 무궁화의 순환사가 오히려 광복을 향한 우리 민족의 저항정신을 드높인 셈이 됐다고 하죠. 그러니 일제의 무궁화 말살 정책은 역설적으로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꽃이 되게 한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된 셈이네요. 봄철에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국에서 매년 벚꽃 축제를 하느라고 난리지만, 무궁화 축제는 피서와 휴가로 묻혀버리는 아쉬움이 있답니다. 헝클어진 역사 속에서 다함이 없이 피고자 온 우리나라 꽃이 광복절이 지나도록 외면받고 홀려받는 꽃이 되어서는 안 될 텐데 말이죠. 무궁화꽃말이 끈기와 섬세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족성을 참 잘 말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 무궁화에 관련한 재밌는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온 나라의 백성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꽃을 그 나라의 나라꽃, 국화라고 하죠. 우리의 나라꽃은 누가 뭐래도 무궁화입니다. 아득히 먼 옛날부터 방방곡곡에 무궁화가 피어있어 우리나라를 무궁화 동산이라 불러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의정부 서풍길에는 눈부신 아침 햇살을 받고 새롭힌 무궁화가 웃고 있네요. 이 아름다운 서풍길을 걸으면서 맑고 푸른 하늘 아래 함초롬이 이슬을 머금은 무궁화를 보면서 끈기와 아름다움으로 높은 뜻과 맑은 몸가짐을 배워보아야 하겠네요. 네, 이쯤에서 아까 내어드린 퀴즈의 정답을 말씀드려야겠죠? 무궁화의 날이 언제인가라는 퀴즈였는데요. 우리 숫자 중에 무한대를 의미하는 비슷한 숫자가 있죠? 네, 바로 8자입니다. 8자를 옆으로 넣으면 무한대의 기호가 되는데, 그래서 8월 8일이 무궁화의 날이라고 합니다. 이때쯤에 무궁화가 한창 피는 시기이기도 하죠. 네, 이번에는 시 한 편 소개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시 한 편이면 슬픔도 꽃이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는 김구연 시인의 꽃이 한 개입니다. 꽃이 한 개, 김구연. 생각해 보았니?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적에 꽃이도 꼭 한 개씩만 만드셨단다.
채송화 꽃이도 한 개, 해바라기 꽃이도 한 개, 맨드라미 꽃이도 한 개. 그런데 보아라,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채송화 꽃이가 있고 해바라기 꽃이가 있고 맨드라미 꽃이가 있는지. 작은 꽃이 한 개가 싹트고 자라고 퍼져서 이렇게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구나. 너의 가슴에 사랑의 꽃이가 한 개 있다면, 웃음의 꽃이가 한 개 있다면, 작은 꽃이 한 개가 네, 김구연 시인의 꽃이 한 개였습니다. 아동문학가 김구연님은 꽃에 관련된 많은 시를 남겼죠. 꽃이 한 개가 이렇게 싹트고 자라고 퍼져서 세상을 밝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듯이 우리들도 작은 꽃이 한 개가 되어서 사람들이 서로서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많고 많은 꽃들 중에 어떤 꽃을 좋아하시나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과 다니지 않은 길이 있다면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오늘 온 동네 꽃동네에서는 의정부 소풍길 중 산림욕장 코스인 귀락마을에서 우리나라 꽃 무궁화에 대한 이야기와 김구연 시인의 꽃이 한 개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의정부 소풍길에서 만난 아름다운 꽃 이야기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꽃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정부 FM 유앤미 온 동네 꽃동네 진행자 꽃을 좋아하는 남자 이흥호였습니다.